자, 원의 성질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단원인데요. 자, 원의 성질 중에 이제 중요한 개념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공식들이 왜 그렇게 만들어지고 성질들이 왜 그렇게 구현이 되는지를 하나씩 우리가 예를 들어가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원에서는 현의 성질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현의 성질에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원의 중심에서 한번 하나씩 이제 자주 쓰이는 개념들을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검증을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로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원이 하나가 그려지고요. 현이라는 것은 이렇게 관통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A에서 B까지가 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중심이 O가 있다고 하고, 자,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이기 때문에 이 수선이란 말 자체가 수직이라는 뜻이죠. 수직. 이 말이 수직으로 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런 수선을 내려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수직 조건이 됩니다. 자, 이렇게 수직 조건이 됐을 때 이 지점을 H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저 H라는 점은 A, B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이제 볼게요. 일단 원은 반지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중심을 O라고 하고 이 중심에서 A, B의 연결을 이렇게 시켜볼게요. 자, 연결을 시켜보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지금 연결된 부분과 수직 조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 부분이 지금 반지름으로 똑같죠. 자, 그럼 내용을 한 번씩 하나씩 정리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자, 수선을 내렸기 때문에 OH는 AB와 수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지금 수선을 내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원 위에 있는 점 AB이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가 같죠. 그래서 OA의 길이와 OB의 길이는 당연히 같습니다. 자, 이건 당연하죠. 자,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주장을 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 수직 조건에서 지금 OH와 AB가 수직이니 이게 지금 수직 조건이 하나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OA와 OB, 지금 이 두 직각삼각형 기준으로 보면 여기 빗변이죠. 그러니까 요건 빗변의 길이가 똑같다는 뜻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빗변의 길이가 똑같고 그 다음에 수직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OA가 공통이에요. 자, OA가 공통입니다. OA가 아니라 OH죠. OH의 길이는 공통이에요. 공통. 그럼 이 세 가지 사실을 사용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뭘 알 수 있냐면 수직, 그 다음에 빗변, 그 다음에 공통. 자, 요 세 가지 사실을 이용하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사실은 삼각형 OAH와 삼각형 뭐죠? OBH 이 두 개가 서로 합동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 무슨 합동이죠? 자, 수직이니까 R이고요. 자, 빗변이니까 H, 그 다음에 공통된 변의 길이 하나를 S라고 두면 RHS 합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RHS 합동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요 AH와 HB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의 중심에서 현에 수선을 내리면 알 수 있는 사실. 그럼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겠죠. 자,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원의 중심에서 현에 수선을 내리면 현을 2등분하죠. 수직 2등분합니다. 자,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수직 2등분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론은 당연히 AH와 뭐가 같죠? AH와 BH가 같다가 마지막에 내려지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해 왜 정확하게 이게 수직이등분이 되는지를 이제 증명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작은 것들 하나하나도 놓치지 말고 객관적으로 완벽하게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수직이등분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수직이등분선의 성질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직이등분선의 성질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옆에다 한번 그려보면, 자, 만약에 여기에 A, B가 있다고 하고요. 요 A, B를 절반으로 쪼개면서 수직이 되는 어떤 하나의 선이 있다고 이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선을 L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건 수직과 이등분의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점 A, B의 수직이등분선을 L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 점 A, B의 수직이등분선 선을 L이라고 할게요. 근데 L 위에 점 P라고 하겠습니다. L 위의 점 P. 점 P에서라고 할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L 위에 어떤 점 하나를 찍어 볼게요. 이렇게. 자, 수직이등분선의 특징이 이제 이겁니다. 수직이면서 서로 절반으로 쪼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L 위에 있는 모든 점에서는 A까지의 거리와, 그죠? A까지 거리와 B까지 거리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조건 성립하는 이야기죠. 아, 그래서 L 위의 점 P에서 이제 AP, BP를 그어보면 AP와 BP가 같은 성질이 성립한다. 자, 그래서 이 성질은 당연히 성립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직이등분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은 무조건 양쪽에 있는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증명하냐면, 자, 그러면 AP를 똑같이 놓고요. 원 위에 있는 AB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원 위에 있는 AB인데 하나의 현을 하나를 이렇게 그어볼게요. 자, 요 점을 A라고 하고 요 점을 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B의 수직이등분선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AB의 수직이등분선을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수직이등분선이니까 말 그대로 수직하면서 절반으로 쪼개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위에 있는 이 정의를 이용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수직이등분선 L 위에 있는 모든 점에서 A까지 거리와 B까지 거리가 같습니다. 그죠? 자, 근데 A까지 거리와 B까지 거리가 같은 어떤 점이 또 뭐가 있냐면 원의 중심이 있어요. 원의 중심. 원의 중심은 당연히 A까지 거리와 B까지 거리는 같을 수밖에 없죠. 왜? 원이기 때문에. 이게 반지름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결론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원에서 현의 수직이등분선, 현의 수직이등분선. 자, 그럼 원에서만 현이라는 말이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현의 수직이등분선을 그어보면 이 L 위에 있는 모든 점에서 A까지 거리와 B까지 거리가 같죠. 당연히. 그러면 A까지 거리와 B까지 거리가 같은데 그 중에서 원의 중심도 포함되니 당연히 여기서 원의 중심에서 OA까지 거리와 OB까지 거리는 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수직이등분선 위에 원의 중심이 있을 수밖에는 없겠죠. 그래서 현의 수직이등분선을 만들면 반드시 뭘 지난다? 원의 중심을 지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 내려볼게요. 결론 정리를 해봅시다. 현의 수직이등분선을 그으면 그 수직이등분선이 반드시 뭘 지난다? 반드시 원의 중심을 지난다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왜 그런지 한번 하나씩 점검을 해봅시다. 꼭.
이렇게 말로 설명하거나 과정을 통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면 수직이등분선은 그 수직이등분선 L 위에 있는 모든 점에서 양 끝에 있는 거리가 똑같은데요. 현의 수직이등분선은 A까지 거리와 B까지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원의 중심을 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원의 중심과 현의 성질의 세 번째. 자, 이번에는 한 원에서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두 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두 현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원의 중심이 있고요. 어떤 두 현이라고 하니 현이 이제 두 개가 그려지겠죠.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거리라는 것은 우리가 점과 직선의 거리 어떻게 논하냐면 우리가 거리라고 따지면 이 중심에서 이 현까지를 수직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자, 이렇게 수직으로 만났을 때를 우리는 거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란 말이 이제 이런 뜻이에요. 자, 요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어떤 현까지의 거리를 잰다고 하는데 중심에서부터 현까지의 거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하나를 P라고 하고 하나를 Q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의 거리, 현까지의 거리라는 이 개념 자체가 바로 이 만나는 점도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를 A, 여기를 B. A, B를 지나는 현이고요. 하나는 C, D를 지나는 현이겠죠. 자,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 거리란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OP와 A, B가 수직이란 말이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OQ와 C, D가 수직이란 말이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정을 하고 시작할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성립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나씩 점검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자, 여기서 같은 거리에 있는 현이라고 했죠. 같은 거리에 있는 현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OP와 OQ가 같다는 거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럼 두 번째. 자, 원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O와 C를 연결해 보면 이거는 원의 반지름이 될 거예요. 자, 마찬가지 O와 A를 연결해도 이것 또한 원의 반지름이 됩니다. 그래서 OA는 OC와 같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겠죠. 자, 왜 같냐? 반지름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둘 다 원의 반지름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직각삼각형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자, 이제 점검을 해봅시다. 자, 그럼 수직 조건이 어디 있죠? 자, 첫 번째 수직 조건은 여기서 만들어졌죠. 자, 우리가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에서 RHS, RHA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미 수직 조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OA와 OC가 똑같죠. 이건 반지름은 똑같은데 이 반지름이 바로 빗변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처음에 OP와 OQ가 같다고 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삼각형 합동 조건이 성립하는데요. 삼각형 OAP와 삼각형 OCQ가 서로 합동이라는 말이 성립합니다. 그 합동 조건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수직. 자, 수직 조건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빗변. 이게 지금 H가 되고요. OP와 OQ가 같다가 S 부분에 해당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R이 되고요. 이게 H가 되고요. 이게 S가 되니 이게 합동 조건에서 RHS
합동 조건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합동 조건이 성립하니 우리는 뭐라고 주장할 수 있냐면, 자, 결론은 두 삼각형이 같기 때문에 AP와 CQ가 같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맞죠? 자, 최종적인 결론이 이렇게 났어요. 자, 그러면 출발지를 다시 점검해 봅시다. 한 원에서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두 현은 뭐라고 주장할 수 있죠? 자, AP와 CQ가 같으니 당연히 AB와 CD가 같겠죠. 그래서 두 현의 길이가 같다가 되겠습니다. 두 현의 길이가 같다. 이게 최종 결론이 되죠. AP와 CQ가 같으니 당연히 AB와 CD도 같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에 대한 성질을 이제 또 하나를 정리를 해볼게요. 자, 방금은 뭘 했냐면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그러니까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현들이 어떤 성질이 성립한지를 봤습니다. 자, 네 번째. 자,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한 원에서 길이가 같은 두 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현은 원을 자르는 거니까 그 잘린 부분의 길이가 똑같다는 뜻이겠죠. 그림을 그려보면, 자, 잘린 부분의 길이가 같은 좀 전처럼 이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두 현의 길이가 같다고 하니 이렇게 잘린 부분의 길이가 똑같은 이제 모양이 이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처럼 만나는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은 중심이 있겠죠. 이렇게 중심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아직 어떤 길이거나 언급은 없고요. 이렇게 수직 조건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자, 먼저 한 원에서 길이가 같은 두 현이라고 했으니, 자, 중심 O에서 우리가 현에 내리면, 이렇게 현에 내리면 수직 이등분이 된다. 이건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수직 이등분이 될 겁니다. 요 길이와 요 길이들이 전부 다 똑같은 게 되죠. 자, 왜? 우리는 전제 조건으로 길이가 같은 두 현이란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반지름에 해당하는 선을 하나를 더 그어줄게요. 자, 그러면 OC가 반지름이 되고 OA가 반지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자, 중심에서 수선 PQ를 내린다라고 해볼게요. 자, 아까 했던 첫 번째 작업이죠. 자, AB에 내린 수선을 P, 그 다음에 CD에 내린 수선을 Q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에서 수선 PQ를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수선을 내렸다는 말 자체는 직각이란 말을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직각이라는 표현이 쓰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OA와 OC를 연결했는데 OA와 OC는 당연히 반지름으로 같습니다. 맞죠? 반지름. 근데 우리가 직각삼각형 기준으로 보면 이 반지름 부분이 바로 뭐가 되냐면 빗변이 됩니다. 자, 반지름으로 같다. 이 부분이 바로 빗변이 되고요. 수선을 내렸다가 직각의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길이가 같은 두 현이라고 했으니 저 전제 조건에서 우리는 AP와 CQ가 같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보가 되게 많죠. 자, 그럼 이걸로 뭘 알 수 있는가를 봅시다. 자, 처음에 직각이 있었죠. 직각. 우리가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에서 이 직각은 R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빗변 있죠. 빗변. OC와 OA가 빗변. 이게 H에 해당합니다. 자, 맞죠? 그 다음에 또 하나 AP와 CQ가 똑같으니 이게 S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삼각형 두 개가 합동 조건이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삼각형 OAP와 삼각형 OCQ가 서로 합동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 합동 조건은 RHS 합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점검을 해볼게요. 수선의 발 PQ를 내리고, 그죠? 그 다음에 전제 조건이 길이가 같은 두 현이기 때문에 AP와 CQ는 같고, 그 다음에 반지름 OA와 OC를 똑같게 하고 있으니 당연히 이거는 RHS 합동이 됩니다. 자, 그러면 RHS 합동이 되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여기서 OP의 길이와 OQ의 길이가 같다는 걸 얻을 수 있겠죠. 맞죠? 자, 그러면 처음에 전제 조건을 이야기해서 다시 결과를 한번 내봅시다. 한 원에서 길이가 같은 두 현은 뭐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까요? 길이가 같은 두 현은 마지막에 OP와 OQ가 같다가 결론이었죠. 중심에서 두 현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결론입니다. 자, 가정과 결론을 보면 한 원에서 길이가 같은 두 현은 중심에서 두 현까지 길이가 같다는 게 결론이 되겠죠. 모두 다 합동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자, 정확하게 과정을 점검을 하고 왜 이런 증명 과정이 성립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은 증명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지를 자기가 정확하게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꼭 이 과정을 자기가 말로 설명해서 어떤 것이 먼저고 어떤 것이 나중인지를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는 접선의 성질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모두 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야기들 같지만 왜 이렇게 되는지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원의 접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원의 접선이라 함은 이렇게 원이 있고 우리가 밖에 한 점을 가정했을 때 이렇게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을 접선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점이 있고 여기서도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자, 원의 접선의 성질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이제 공통수학 2의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그 원의 방정식에서도 이런 기본 성질들을 모르면 되게 헷갈리고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기본 성질들에 충실해야 됩니다. 자, 밖에 한 점을 A라고 하고요. 접하는 점이 있죠. 이 점을 P, 이 점을 Q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에 접하는 점을 뭐라고 하냐면 접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접점을 P, Q 두 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접점의 성질은 원에서 되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요. 자, OP는 또는 OQ는 OP, OQ는 항상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항상 접선의 수직입니다. 접선의 수직이다. 자, 반드시 성립하는 뜻이에요. 자, 이제 밖에 있는 한 점 A에서 접점 2개 PQ를 만들 텐데 무조건 이걸 안 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중심에서 수선, 그죠? 접점 한 점 P에서 중심에선 직각이다. 자, 한 점 Q에서 중심에서 직각이다. 원과 직선에 관한 접점의 성질을 만들면 이건 필수입니다. 필수.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원과 접선 중에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OP는 항상 접선의 수직이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OP와 OQ가 같은 건 당연하죠. 자, 아까처럼 점검을 해봅시다. 자, 수직 조건, 이게 R이죠. 우리가 합동 조건에서 얘가 R에 성립합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럼 OP와 OQ는 같죠. 왜 같냐? 반지름으로 같습니다. 그죠? 그럼 반지름으로 같으니 이것도 합동 조건에서 하나의 변의 길이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이걸 S라고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중심을 O라고 하는데 이 중심 O와 원의 중심 O와 A를 연결을 시켜 볼게요. 자, 중심 O와 A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새롭게 나오는 이 빗변이 있죠. 이때 새롭게 나오는 이 빗변은 공통입니다. 공통. 그죠? 이건 공통 빗변에 해당하죠. 그럼 우리가 RHS 같은 걸 합동 조건을 쓸 때 이 OA는 공통 빗변이 됩니다. 그래서 빗변의 길이가 같다는 요 H에 성립하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자, 그럼 결론은 삼각형 OAP와 자, 삼각형 OAQ는 합동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이 합동은 무슨 합동인가? RHS 합동입니다. 맞죠? 그럼 RHS 합동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삼각형 두 개가 같으니 밖에 있는 A에서 접점 P까지와 밖에 있는 A에서 접점 Q까지의 거리가 똑같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방금 했던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원의 접선에 관한 성질이 있는데요. 원 밖에 한 점에서 맞죠? 자, 원 밖에 한 점에서 여기서 한 점이란 말은 요 A를 뜻하겠죠.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의 그은 두 접선의 길이가 어쩌다? 항상 같다라는 내용이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제 왜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는 합동 조건 때문이죠. 그래서 왜 RHS 합동이 성립하는지를 자기 머릿속으로 이 순서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